바랍니다. 오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들의 선택권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연 2회 하고 있는 정당 정책 토론회를 연 4회로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슈들이 워낙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연 4회로 늘려야 된다. 세 번째는 정당 여론조사에서 이 공정성 시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여론조사의 공정성 방안을 좀 마련해라. 네 번째가 거대 정당이 이번에 꼼수를 해서 4인 선거구를 할 수 있는 데를 2인 선거구로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규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4인 선거구 제도의 취지가 물색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좀 나서야 되겠다.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기 대선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의혹을 정폭시킨 것이 이라크의 전자 개폐기예요. 이게 그 업체가 상당히 굉장한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폭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 못하면은 서면 질의할게요. 인사혁신처에는 우선 그 현장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한다 했는데 본부부서 정원이 좀 예상대로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17만 4천 명 공무원 정원을 과연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세 번째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의 본연의 취지를 좀 살려라. 이게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상당히 호응을 받는데도 이게 상당히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친화적 근무 개선 있죠. 공무원에 대한. 이 부분의 개선도 좀 현실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 우리 인사처장님, 인사혁신처장님 같이 좀 들어주세요. 예. 지금 공무원 17만 4천 명 늘리면은 공무원 보통 한 30년 하잖아요. 평균 30년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지금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328조 들어갑니다. 예정처 발표. 예정처 발표에 예산처 발표가 328조 정도 들어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5년간 17조 들어가는데 그 꼼수예요. 공무원을 한번 들어가면 딱 그 철밥통 30년 합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328조가 들어가면 연간 12조 정도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럼 이 공무원 정원을 왜 했느냐? 실질적으로 노동계 출신들이 뭘 했느냐 그러면요. 정년 2년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성과급을, 이게 패키지예요. 쌍둥이란 말이에요. 정년 2년 연장하고 성과급은 쌍둥이 정책입니다. 정년 2년 연장만 하면요. 어느 기업에서 청년을 뽑습니까? 그렇게 앞에 입구를 다 막아버렸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 공공기관 95% 성과급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돌아서 2개월 만에 성과급 없앴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소위 말하는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까지의 청년 일자리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정년 연장 2년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거의 청년 일자리 반토막 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17만 4천 명 늘리는 공무원 정원을 한 거예요. 이게요.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주는 거다. 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는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안 붙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연금에 대단한 부담을 주는데 괜찮습니까? 제가 공직생활 29년 하고 지금 9년 동안 연금 생활제로 있다가 지난 2월부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고령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자율 문제 때문에 지금 공무원 연금이 상당히 정책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그 중원 문제 가지고
그 아마 국회에서 이야기 있으셔가지고 관계기관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지금 아마 관계기관에서 마지막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혁신처장님, 예. 이거 우리 공무원 연금의 데미지가 대단히 큽니다. 첫째는 왜 공무원이 그만큼 늘었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한 100만 대요. 100만 대고 뭐 공공기관 이런 빼고 일반 공무원만 100만, 지방 한 33만, 이제 중앙이 한 60만 5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공무원 17만 4천 명을 급격하게 이렇게 늘리게 이제 5년 임기 내에 늘리면은 이게 전반적인 공무원의 전반적인 영향이 아니라 경제 전체도 영향이 미친단 말이에요. 이게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을 가져야 되는데 대학 졸업하면은 4명 중에 1명이 뭘 하냐 그러면 공무원 시험 본다고 다들 얘기한다고. 이거는요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흐트러버리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자 그래서 인사혁신처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질적인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릴 경우에 그리스가 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공무원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바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18만 명 늘렸어요. 공무원. 그리스는 65만 명 정도의 공무원인데 18만 명 늘렸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이 영향이 굉장히 큰 영향이 온다. 왜? 우리가 1년에 한 12조 정도의 예산들이 들어간다 하는 정책도 잘 없어요. 그런 정책도. 그런데 이 공무원 굳이 늘려야 되는 공무원은 지금 평균 한 8천 명 정도 늘렸다고요. 그런데 이게 한 5배를 늘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정견 의원님 의원 답변 나중에 해주세요. 그래서 제 얘기는 평균 공무원 정원이 약 한 8천 명을 잡으면은 이건 정원하는 수로 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17만 4천 명, 한 5만 명 정도를 연간 늘리는 상황이 되면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의 제로 성장, 2% 성장은 제로 성장인데 제로 성장 구도에서는 이 경제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방향을 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예. 예.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 국회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오고 간 적이 있는데 정원 부분은 일반직보다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경찰, 생활안전,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이런 주로 인력이 좀 적은 부분을 일자리 대책 차원에서 채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그 연금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연금 계획을 한 것에 대한 그 평가를 저희들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향을 기획재정부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 부분에서는 사실 현업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력 필요한 인력을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도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늘렸어요. 그런데 왜 급속도로 못 늘렸느냐? 재정 문제 때문에 못 늘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한 지역이 필요한 데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그걸 늘리라는 겁니다.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지역에. 그런데 급격하게 전 공무원에 대해서 17만 4천 명을 뽑은 것을 보십시오. 어디에 갔는지. 그렇게 17만 4천 명을 5년 안에 뽑으면요. 공무원 체계도 떨어지고 공무원 연금도 망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장님이 지금 오늘 이 말이요. 기록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처장님이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 저는 그래 보는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우리 지금의 경제의 규모로는 17만 4천 명을 4년 5년 만에 늘려서 그것을 328조를 매년 12조 평균 12조를 들으는 경제 규모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경제적 성장률이 3.0%에서 2.9% 2%대로 떨어졌으면은 제로 성장이잖아. 그럼 제로 성장이 맞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올 때 나름대로 생각할 때 3% 4% 성장률 잡았는데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으로 2%대 떨어지면은 전반적인 경제 정책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예산이 공무원 17만 4천 명이라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예, 그 말씀을 좀 올리면 사회 전반적으로 실업이 심각하고 특히 청년 실업이 거의 재난 수준에 가깝다고 지난 가을에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일자리 대책이 나온 것을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실 테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마구잡으로 늘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정말 인력이 필요한 경찰, 군부사관, 생활안전, 교원, 소방,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조금 늘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을 늘리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 경제가 잘 돌아가면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마중물 역할 차원에서 공공 분야에 어쩔 수 없이 일자리 대책 차원에서 나왔다는 그 지난 가을에 논의를 잘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일자리가 이렇게 줄었느냐? 정년 연장을 2년을 먹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저희 노동계 출신들이. 그래 정년 2년 연장하면 성과급을 이 정권 들어와서 이 2달 만에 성과급을 없애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게 공무원 17만 4천 명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데 최악의 카드를 쓴 거예요. 왜? 일자리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성장적인 가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공무원을 정원한다? 이게 최악의 카드다. 그럼 왜 그 최악의 카드 누가 만들었냐? 문재인 정권이 성과급을 없애는 바람에 이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혁신처장한테 이걸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현재에서 적당한 공무원의 정원이 얼마인가? 이게 17만 4천 명의 근거도 없다니까요. 17만 4천 명을 늘려야 하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청년 고용이 떨어지니까 이 고용을 채우기 위해서 17만 4천 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이 어렵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5년이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공무원을 정원하자. 이런 대안들을 좀 제시해야 된다. 그것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아닌 13만 4천명을 던졌다 공약으로 그거를 굳이 현장에서 네. 100%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뭐 의원님께 불편한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정원과 관련해서도 연도별 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한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 성과급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 성과 관리는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 연봉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공공기관과 달리 공공기관에서는 노사와 협의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협의한 부분은 아직도 성과 연봉이나 이런 제도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부 분야도 노조와 잘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현재 협의 기구를 통해서 노조와 긴밀히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인사혁신처장님 제가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예. 지금 공무원 17만 4천 명 늘리는 데 대해서 이 정책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 그게는 아니요. 의원님 여러 맞다, 논란이 맞다.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처장님 입장에서 이게 17만 4천 명 늘리는 데 대해서 공무원들 반발이 심하다는 건 아시죠? 예, 아니 공무원 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거 기록에 나올 남기려고 때부터 그래요. 예, 자, 정책이 처장님 나올 때부터 입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17만 4천 명 정원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입장입니까? 예, 저는 민간 부분에서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 실업이 거의 재난 수준이고 그런 맥락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청년 실업, 청년 고용 되게 중요해요. 지금 10.9% 실업률이 되고 체감 실업률이 23.3%예요. 예. 4분의 4명 중에 한 사람이 실업 예. 체감을 하고 있다는 예. 거 되게 중요한데 결국 그것을 세금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거는 이제 공무원을 정원한다는 건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려를 두시고요. 우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 확인 한번 할게요.
공무원 연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던 사람이라서 예.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 17만 4천 명 늘리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이 공무원 연금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준비를 잘 하셔서 예. 이 소프트 안착할 수 있도록, 그죠? 랜딩할 수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 충분히 선거관리, 예. 선거관리위원 네. 김대년 총장님, 뭐 같은 맥락 쭉 말씀드리면은 아무튼 이 지방선거에 한 당이 같은 기호를 쓰는 거는 맞죠.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튼 비난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 예. 네, 네.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한애국당이 예. 기호를 한 기호를 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대한애국당은 7번일 거야 이래 생각했는데 6번도 쓰고 7번도 쓰고 이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6번이 대한애국당인지 7번이 대한이 헷갈렸다. 이것은 국민들의 선택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자, 이거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네. 이거 개선안을 좀 네. 마련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책 이슈가 너무 이게 월별로 이슈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하는 정당 정책 토론회는 좀 작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기별 한 분씩에 각 분야 있잖아요. 정치 분야 혹은 뭐 경제 분야, 그다음 사회 국방 안보 분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 정책 토론을 한 분기별 1회 정도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릴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여론조사에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론조사에 넣지 않고 뭉뚱거려 가지고 뭐 무당 혹은 기타 정당 무당으로 엮어가 그 무당이나 기타 정당이 20% 가까이 되면은 여론조사의 신빙성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정당 여론조사를 할 때는 기본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다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것이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 한번 그런 개선 방안들을 좀 예, 달라는 알겠습니다. 말씀. 네. 또 하나는 저도 그대 여당에 있어보고 지금 야당이지만은 저 원내 수석까지 했던 사람인데 가지면은요 더 갖고 싶어요. 그게 2인 4인 선거구제예요. 충분히 4인 선거구제라서 국민의 다양성을 표출할 수 있는데 4인 선거구제를 해야 되는데 각 지방자치의회, 시도의회에서 4인 선거구제 거의 다 폐쇄해버렸어요. 그래서 짜개기 해가지고 2인 선거구 되니까 정당만 보고 찍는 지금의 선거의 풍토에 따라서 대부분이 다수 정당이 다 가져가더라. 이것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부정선거 부분 제가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낸 자료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저도 선관위를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민단체도 믿어요. 왜? 객관적인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인 증명을 해 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선관위에서 그런 단체들하고의 공청회를 통해서든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총장 잘 아시죠? 네. 전자개표기, 이라크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주 요인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현재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지금 한국의 상황이 네,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예, 그것 좀 저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부정선거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 대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라크의 그 미르 시스템즈가 그 전자 투표 개표 장비를 수출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일단은 저희 선관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르 시스템즈와 이라크 선거위원회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거고요. 거기에
사무총장이 MOU를 체결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하거나 외교부 전문을 통해서 보면 몇 군데에서 조작 사례가 있었다 이런 보도는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미르 시스템즈에서 수출한 그 전자투개표 장비는 저희 중앙선관위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 단순한 분류하는 것은 그것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좀 유념해서 더 좀 지켜보겠고 앱을 통한 그러한 비정상적인 그런 행위들이 없도록 더 철저한 감독과 저희가 또 발언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실험을 통해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해서 지금의 QR코드 시스템으로 넣어놓으면 투표지를 열지 않고 누구 투표가 몇 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어디 투표지 분류기에서요? 통 안에 열지 않고. 아니 그거 못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 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아직도 이 시민단체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도 그걸 현장을 직접 못 봐서 말씀 못 드리는데 불러가지고 네, 들어보세요. 지금 투표함이 있으면은 지금의 QR코드를 가지고 네, 접어서 넣죠. 예. 그렇죠. 넣으면은 투표함을 열지 않고 그거를 그 의혹을 갖다 대가지고 있으면요. 누구 투표가 몇 장이라는 게 다 나온다니까요. 그거를 한번 제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 한번 해보시라고. 네네네. 저도 답답한 게 예. 저도 도저히 그게 예.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 네네. 요겁니다. 요거 네. 이게 부정선거 문제거든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를 드릴 테니까 네. 요 단체를 불러서 예. 하나하나 설명을 하세요. 네. 왜 의혹이 전달돼야 돼. 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요 마무리할게요. 방송 필요 없으니까.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지 보이세요? 네. 이만큼 뭉태기 투표지가 하나도 접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한 투표소에서 이 사람이 넣고 저 사람이 넣은 분류를 했으면은 접을 거 아닙니까? 투표를 하면은. 그건 이제 펴서 이제 아니 근데 피는 들어가니까요. 예. 여기 접은 흔적이 이 많은 투표기 이만큼이에 접은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걸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진의 선출이 잘 이렇게 보니까 접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안 접혀 있어요. 이거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네, 이 예. 좀 확실한 영어 다 예, 모르잖아요. 예. 핵심은 그거잖아요. 네. 핵심은 노투형 투표지가 두 개였다는 거 핵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뭉태기가 하나도 접히지 않은 이제 뭉태기 투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네. 됩니다. 그 의혹을 가진 네. 선관위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자꾸 네. 뭐 법적으로만 그 말도 안 된다 아닙니다. 말도 안 예, 된다 네. 하니까 네. 의혹이 더 커진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선관위가 제대로 의혹 해소를 하면은 네. 대표 아닙니까? 네, 저기 그거를 좀 네.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의혹을 가지신 유권자도 소중한 유권자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이라도 더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고 오픈해서 검증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네. 이거 사진 보시면은 저도 그렇잖아요. 아니 투표지가 하나도 안 접힌 투표지가 문제가 이만큼 나왔다. 네.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